중국의 한 금속회사에서 무려 4,900kg이 넘는 양말이랑 그 2,700kg의 머리핀을 수입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렇죠. 대형 마트 창고로 가야 할 것 같은 이 화물을 받은 곳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최첨단 항공우주 기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진짜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플라잉카, 즉 전기수직 이착륙기, eVTOL 산업의 이면에 숨겨진 아주 치열하고 진흙탕 같은 법적 공방입니다. 네, 맞아요. 겉으로는 엄청 미래지향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은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분석의 핵심 출처는 2026년 3월 9일자 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뉴스 AGN에 실린 조애나 베일리 기자의 기사입니다. 네, 아주 상세하고 날카로운 기사죠.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미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나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신산업이 탄생하는 지금 이 기업들이 기술 혁신 못지않게 법적 전쟁을 어떻게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지 그 이면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 같네요. 자, 하나씩 짚어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양말 화물 말이에요. 애처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이 경쟁사인 조비 에비에이션을 상대로 엄청난 규모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네, 그 법원 제출 서류를 보면 구체적인 내역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조비가 중국 선전에 있는 조비 메탈 선전 같은 자회사에서 항공기 핵심 부품을 들여오면서 철저히 위장을 했다는 겁니다. 막 1156kg의 냅킨, 4921kg의 양말. 와, 냅킨이 1톤이 넘는다고요? 네, 게다가 1031kg짜리 전기 항공기용 충전기 모듈은 원자료 및 보일러 부품으로 둔갑해서 세관을 통과했다고 아처 측이 주장하고 있죠. 조비는 그동안 자기들을 막 미국 내 수직 계열화된 제조사라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엄청 홍보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미국 혁신에 헌신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엄청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최첨단 스포츠카 부품을 잔뜩 주문해 놓고 배송 상자 겉면에는 제빵 도구라고 적어 놓은 것과 같지 않나요? 대체 왜 업계 선두 기업이 이런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한 걸까요? 1톤이 넘는 냅킨이 세관을 무사히 통과할 거라고 믿은 것도 신기하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조비가 구축한 그 이미지가 어떻게 막대한 자본으로 연결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미국산 타이틀 덕분에 미국 공군의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에서 아, 군대 프로젝트요? 네, 무려 최소 1억 3,100만 달러, 하나로 약 1,700억 원의 계약을 따냈거든요. 단순한 관세 회피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과 신뢰를 얻어낸 거죠. 아, 그러니까 아처는 조비가 미국 관세를 피한 걸 넘어서 국가안보 감독을 피하려고 기만수를 썼다고 공격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무역 투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판을 키워버린 겁니다. 에어택시는 하늘을 나는 데이터 센터나 다름없는데 거기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갔다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치명적이거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맹렬한 공격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동네에서 두 아이가 장난감 내 거라며 싸우다가 갑자기 한 아이가 얘네 아빠 세금 포탈했대요 하고 FBI에 신고해버린 경우예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런데 맥락 없이 갑자기 아처가 조비의 뒤를 태서 폭로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진흙탕 싸움, 누가 먼저 돌을 던진 겁니까? 사실 이 싸움은 조비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조비가 먼저 아처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냈거든요. 전직 조비 엔지니어들이 아처로 이직하기 전에 기밀 파일들을 대량으로 다운로드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전형적인 실리콘밸리의 기술 절도 레퍼토리네요. 그럼 아처는 뭐라고 반박했나요? 아처는 전면 부인하면서 자기들 항공기는 독자적으로 개발된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비는 이번 아처의 중국 공급망 폭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뭐라고요? 터무니없는 명예훼손이고 아처가 자신들의 영업비밀 절도 혐의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무책임한 연막탄, 그러니까 주의 분산용으로 꾸며낸 얘기라는 거죠. 조비는 중국 공산당이랑 아무 연관도 없고 미국 정부의 아주 투명하게 운영 방식을 공개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조비의 말도 일리가 있지 않나요? 아처가 IP 소송에서 불리해지니까 요즘 미국에서 제일 민감한 버튼인 중국 스파이, 이 프레임을 억지로 씌워서 여론전을 펼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전략은 아닐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시작됐지만 순식간에 미중 관계나 공급망 투명성 같은 거대한 지정학적 긴장 프레임으로 진화했거든요.
장르가 갑자기 스파이 스릴러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 폭로가 연막탄이든 아니든 기업 간 다툼에서 국가 안보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강력한 무기로 쓰이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쟁사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수도 있는 폭탄이니까요. 와, 무섭네요. 그런데 아처의 이런 공격성이 조비한테만 향한 게 아니더라고요. 시선을 대서양 건너 유럽으로 돌려보면 이번엔 부품 출처가 아니라 기술의 형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처가 영국의 EVTOL 개발사인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이거든요. 영국 회사랑은 또 무슨 일로 싸우는 거죠? 이번엔 디자인 문제입니다. 버티컬의 발로라는 항공기랑 아처의 미드나이트 항공기 사이에 그 프로펠러 배치라던가 전체적인 기체 구조의 유사성이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게 아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버티컬 측의 반박을 보니까 이건 비 오는 날 사람들이 쓰는 우산이 다 둥근 모양인 건 비를 막기 위한 최적의 형태이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 우산도 둥근 모양이니 네가 내 디자인을 훔쳤다 이렇게 고소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은데요. 물리법칙을 따라가다 보면 공기역학적 디자인은 다 엇비슷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하늘을 나는 기계는 디자인 자체가 양력, 배터리 효율, 그리고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거든요. 업계 전반에 걸쳐 엔지니어링의 한계 때문에 디자인이 수렴하는 건 자연스러운 물리적 결과라는 게 버티컬의 방언물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 공기역학 디자인에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독창적인 내 기술이고 어디서부터가 과학적 필수 불가결성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바로 그게 새롭게 형성되는 이 산업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물리적 형태를 누군가 특허로 완벽히 독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기업들은 특허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덜 효율적인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억지로 위험한 디자인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이 좁은 물리적 제약 속에서 특허와 저작권을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사활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조비의 화물 내역 폭로, 아처의 기술 절도 의혹, 그리고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철학적인 디자인 소송까지. 정말 쉴 틈이 없죠.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저처럼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회사들의 목표는 하늘을 나는 혁신적인 모빌리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이동 방식을 바꾼다는 엄청난 비전이죠. 그런데 정작 그 막대한 투자금이 최고의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비싼 변호사 군단을 유지하는 데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우리가 기대했던 하늘길의 미래가 이 소송전 때문에 몇 년이나 지연되는 건 아닐지 진짜 걱정됩니다. 그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겉보기엔 안타까운 자원 낭비처럼 보이죠. 하지만 비즈니스의 냉혹한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이 시장은 수조 달러의 잠재력을 가진 사실상 승자 독식의 부대거든요. 승자 독식이요? 1등이 다 가져간다는 뜻인가요? 네. 가장 먼저 규제당국 인증을 통과하고 최초의 상업용 에어택시를 띄우는 회사가 투자자의 신뢰, 도시와의 인프라 파트너십, 그리고 막대한 국방부 계약까지 전부 독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에게 법적 전략은 부차적인 게 아니라 경쟁 플레이북의 아주 핵심 요소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복제당하고 공급망이나 안보 이슈에서 흠집이 나면 정부 계약에서 영원히 밀려나죠. 싸움의 무대가 테스트 비행장에서 이제 법정으로 완전히 옮겨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10년 뒤 하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입니다. 와, 기술만으로는 하늘을 날 수 없다니 뼈아픈 현실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한 이야기들을 간략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냅킨과 양말로 둔갑한 항공 부품 논란부터 시작해서 기밀 파일 다운로드와 영업비밀 절도 의혹, 그리고 물리법칙과 공기역학 디자인을 둘러싼 철학적이고 법적인 싸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EVTOL 산업의 아주 화려한 이면에 이렇게 치열한 법적, 지정학적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죠.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에어택시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가장 위대한 항공기를 설계한 혁신적인 천재 엔지니어일까요? 아니면 가장 날카롭고 빈틈없는 법무팀을 앞세워 경쟁자들을 법정에서 날려버린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서로의 특허와 2,700kg짜리 양말 수입 내역을 놓고 법정에서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동안 저 멀리서 묵묵히 기계만 깎고 조립하던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기업이 불쑥 나타나서 하늘을 몽땅 차지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네요. 다음번에 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치열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혁신이 전부는 아니니까요.